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행복하게 인문학적 문제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진선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으로 번역이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피니스입니다. 이것의 어원인 HAPP는 본래 기회 혹은 우연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또 다른 단어는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이 단어의 시작에 있는 이 이유는 좋음을 뜻합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잘 살고 잘 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덕목과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이렇게 다소 다른 모양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바탕이 되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자기의 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자칫하면 나는 자신의 그림자만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시야를 넓혀볼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상황들의 외피를 조금씩 벗겨간다면, 다시 말해 자신을 둘러싼 많은 관계, 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사회의 특징 등을 이해한다면 나는 나와 타자를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해진다는 것은 곧 다양한 면모를 가진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기술을 발굴해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행복에 요구되는 자격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지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저도 행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무지한 상태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당연히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저희 수업을 통해서 또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또 고스란히 전달을 해드리게 되면서,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께 하나의 또 사례로서 이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어떤 길을 또 발견해 나가시는데 하나의 또 도움이 되고, 또 작게나마 또 용기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양한문에 대한 강의 소개를 맡게 된 양승목이라고 합니다. 교양한문에 대해 말하기 위해선 먼저 한문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보통 한자와 한문을 구분하여 쓰지 않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한자가 알파벳이라면 한문은 영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문을 배운다는 것은 한자라는 기호가 아니라 한문이라는 언어 체계를 공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문은 중세 동아시아의 공동문어였습니다. 실로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생산된 수많은 역사 기록물, 지적 활동의 성과, 문화예술적 성취 등은 한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아시아의 유력한 일원이었던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한문을 공용의 문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19세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문헌 자료의 절대 다수가 한문으로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의 상당수가 한자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배운다는 것은 유통기한 지난 옛날의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대 우리나라의 방대한 문헌,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 지식과 통찰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문이 또 하나의 외국어이자 학문을 하기 위한 기초로서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교양한문이라는 강의를 통해 100년 전, 500년 전, 또 1000년 전의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교양한문에 대해서 거창하게 소개를 했지만 아마 진정 궁금한 것은 한 학기 동안 교양한문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마련되어 있는 교양 학문의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노너맹자와 같은 동아시아의 오래된 고전들 속에서 유명한 구절들을 발췌해서 읽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성은 문학 자료를 읽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전 문학 작품들을 원문으로 읽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그러한 작품의 그대로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한구입니다. 우리가 몸 상태를 체크하고 싶을 때 혈압, 체지방률 등 건강 지표를 살펴보듯이 금융시장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표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금융지표에는 금리, 주가지수, 환율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금리는 이자율이라고도 하지요. 금리는 가계 소비 등 실물 경제와 국가 간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을 경우에는 외국으로 자금 유출이 증가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주가지수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미국의 S&P 500 지수 등이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지수는 상승을 하고 또한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향후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주가지수가 장기간 상승하는 강세장을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는 황소가 싸울 때 뿔을 위로 치받는 모습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는 황소상이 있지요. 반면에 주가지수가 장기간 하락 추세에 있는 약세장을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곰이 싸울 때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금융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경제 생활을 하고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융 소양을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금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실용금융 지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